삼국시대 이전부터 이 땅에 먹을거리가 되어온 떡. 고운 쌀가루를 쪄 고무를 묻히거나 소를 넣어 만든 떡엔 자연의 갖가지 맛이 담겨 있는데 서민들의 관원 상제는 물론 궁중에서 잔치의 꽃으로 자리를 빛내기도 했던 떡. 그 궁중떡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이수자 윤종희 씨를 만나본다. 지난 10월 23일 제1회 한식의 날 행사를 진행한 광화문 광장에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그리고 중전의 친인척 아니면 왕의 친인척 집에 가사를 해요. 신정왕후 조씨의 회갑잔치상이거든요. 신정왕후는 가장 오래 산 대비예요. 그래서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까지 하거든요. 60년 이상을 대비 자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할 수 있게 회갑잔치 기록이 있고 칠순잔치 기록이 있고 팔순잔치 기록이 있어요. 진찬의궤란 궁중에서 열렸던 전시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신정왕후 조씨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의 잔치에 관한 기록은 8폭의 병풍으로도 전해지는데 이때 40cm 이상으로 떡과 과자를 쌓아올려 만든 화려한 고임상은 그야말로 잔치의 꽃이었다. 주인공이 먹는 상은 아니에요. 근데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 음식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임금이나 중전의 친인척 집에 하나하나 가자라는 들것에 실어서 가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는 이거를 줬다 그럼 다음에는 이거를 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내니까 왕이나 중전의 친인척 집에서는 궁중 음식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평소에는 쉽게 보기 어려운 궁중의 떡과 과자. 그 전시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 있다. 바로 조선왕조 궁중음식 병과 부분의 전수 과정을 밟고 있는 윤종희 씨다. 사과가 아니고 이게 육아의 일종이에요. 육아는 여기 다 바깥에 붙어 있잖아요. 얘는 안 붙어 있는데. 그 관심을 많이 보일수록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접해보고 뭐 처음 본 음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이쪽 분야를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발전도 할 수 있고. 여기 줄 맞춰가지고 문양이 들어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종류에 놀랐고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셔서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Masalan bulardan hozir plastmassalardan qilingan ko'rgan odamda havas keladi. Juda ham chiroyli bo'lgan. Ko'rib yeb qo'ygisi keladi masalan. 튀긴 모양 그대로거든요. 궁중의 떡과 과자에 쏠린 많은 이들의 관심이 기쁘고 보람된 종희 씨. 그가 더욱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 바로 직접 궁중떡을 만들 때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갖가지 궁중떡을 공부하고 또 재현해온 종희 씨. 그가 만드는 궁중떡은 옛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본래 맛을 되살린 게 특징인데 석탄병도 그러한 떡 중에 하나다. 석탄병이라는 떡인데요. 궁중에서 주떡떡하고 상벽을 이루는 굉장히 값진 떡이에요. 그래서 석탄병을 해석을 하면은 그 입에서 씹다가 참아 삼키기가 아깝다 이런 뜻이거든요. 빙어각 이시가 쓴 규합 총소라는 책에 그 이름과 조리법이 최초로 소개된 석탄병. 감과 꿀, 잣, 계피가루, 대추, 밤 등을 넣어 만든 석탄병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로운데 석탄병과 함께 대표적인 궁중떡으로 손꼽히는 두텁떡도 마찬가지. 찹쌀가루에 간장으로 양념을 한 뒤 흰 팥고물로 고물을 만들고 밤과 대추, 유자청으로 소를 넣는데 두텁게 고물을 얹은 모습이 마치 봉우리 같은 떡이다. 두텁떡, 봉우리떡 두 개 마주 붙였다고 합병 요렇게 얘는 이름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그 회갑상, 잔치상 뭐 어떤 상에도 거의 뭐 두텁떡은 경사스러울 때는 항상 올라갔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 궁중떡은 정성으로 빚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궁중떡은 대다수 작게 잘라져 있는 모양도 있고 송편 같은 것도 뭐 쬐끄맣죠. 송편 같은 것도 쬐끄맣고 그다음에 두텁떡도 적고 또 손이 좀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서민들은 그 손이 많이 가는 거 할래야 할 시간도 없잖아요. 종희 씨가 궁중떡을 만들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졸업 무렵에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를 좀 보셨어요. 그래서 언니는 그때 결혼을 하셨고 오빠들은 군대 가신 오빠도 계시고 학교도 계속 하셔야 되고 해서 제가 살림을 도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약한 어머니 대신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던 종희 씨. 그러다 요리 공부를 시작하며 선대 조선왕조 궁중음식 보유자인 황혜성 선생의 제자가 된다. 제가 혼인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혼인 음식에는 이제 결혼식에서 이바지 보내는 떡도 있고 큰 상 차림 떡도 있고 하면 항상 거기 궁중떡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은 마지막 주방 상궁이었던 고 한희순, 이대인 고 황혜성 교수에 이어 한복료와 정길자가 궁중요리와 궁중병과 분야를 나눠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궁중병과 전수자 과정을 밟고 있는 종희 씨는 매일 직접 떡을 만든다. 수입이 들어오고 하면서부터 소금 때문에 떡 맛이 달라져가지고 염전에 가서 1년에 한 2번 정도 사 갖고 와서 반수 빼고 소금이 아주 살림 미천이에요. 소금과 함께 궁중떡의 맛을 좌우하는 건 바로 쌀. 주로 이틀 전에 도정한 쌀을 쓴다. 도정한 지 얼마 안 되는 쌀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쌀을 도정을 해놓고 나면은 그때부터 쌀이 죽기 때문에 도정한 시간대에 따라가지고 떡맛도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뭐 깨진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 쌀이고요. 그다음에 티나 뭐 미 많이 섞여 있는 쌀은 좋지가 않죠. 맛이 좀 떨어지죠, 질이. 재료부터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여야 제대로 된 궁중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종희 씨의 생각. 이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일반 음식은 가운데서 구할 수가 있는데 궁중떡 재료는 마음 먹고 미리 좀 다 구해놔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궁중떡이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또 드셔보시면은 맛도 훌륭하잖아요. 만들기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궁중떡. 보다 좋은 궁중떡을 만들기 위해 종희 씨는 옛 조리서를 공부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한문 공부도 필수다. 국민학교 다닐 때 한문을 없애자 그렇게 해갖고 우리는 한문 공부를 안 배웠어요.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기초가 없는 거죠. 이제 기초가 없고 이제 커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뭐 이렇게 한문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좀 없어지고 공부할 만하다 싶기도 하고 또 60이 넘어가지고 또 공부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 하지만 좋아하는 떡에 관한 공부니 지루한 줄을 모르는데 안경이 필수야. 안경하고 연필하고. 책가방도 챙겼고. 나 웃돌이 어딨지? 바쁘게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서는 종희 씨. 잘 다녀와.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나선 골목길.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